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우리는 종종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늘 우리 편일 것 같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로 시간이 내 편이었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젊을 때는 한 해가 무한히 반복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짧아지고 1년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은 늙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음과 늙음, 재산과 건강,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젊어서는 재력이 필요하고 늙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재력이 곧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비를 대고 약을 사는 데 쓰일 뿐 그 돈이 삶을 되돌려 주지는 않으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젊을 때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고 늙어서 그 돈을 모두 쓰며 건강을 되찾으려 애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둘째, 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억울하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음이 억울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더 늘리려 애쓰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또한 인물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늙음을 더 억울하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 누렸던 관심과 찬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모와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입니다. 그러니 외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노인학 교수도 제 늙음을, 간병인도 제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인학 교수는 늙음의 특성과 의미를 연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간병인은 죽음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을 돌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지금부터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옆에 미인이 앉으면 노인도 좋아하지만 옆에 노인이 앉으면 미인은 싫어한다. 이 말은 인간의 외모와 나이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외모와 젊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가꾸는 데 내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파봐야 건강의 가치를, 늙어봐야 시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건강과 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항상 튼튼할 것 같고 시간이 무한히 주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돌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째, 권력이 너무 크면 철창 신세가 되고 재산이 많으면 쪽박 신세가 된다.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하고 재산을 불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권력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지나친 권력과 재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려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점점 더 커지는 기대와 욕망은 결국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됩니다. 행복의 핵심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욕망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평균도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사람도 덤벼든다. 건강이 약해지면 작은 평균도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비슷하게 사회적 입지가 약하면 주변에서 하찮은 사람들이 자신을 닦아내리거나 무시하려 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고 입지가 약해졌다면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여덟째, 세도가 등등할 때는 사돈의 팔천도 모이지만 쇠락하면 가까운 형제도 떠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실패와 쇠락을 경험할 때입니다. 한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 있었던 사람들인지 깨닫는 순간은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 경험은 씁쓸하면서도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성공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떠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째,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월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째, 늙은이는 남은 시간을 황금처럼 여기지만 젊은이는 남은 시간을 강변의 돌처럼 여긴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황금처럼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사용할 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늙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은 단지 노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보내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늘 우리 편일 것 같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로 시간이 내 편이었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젊을 때는 한 해가 무한히 반복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짧아지고 1년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은 늙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음과 늙음, 재산과 건강,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젊어서는 재력이 필요하고 늙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재력이 곧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비를 대고 약을 사는 데 쓰일 뿐 그 돈이 삶을 되돌려 주지는 않으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젊을 때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고 늙어서 그 돈을 모두 쓰며 건강을 되찾으려 애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둘째, 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억울하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음이 억울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더 늘리려 애쓰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또한 인물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늙음을 더 억울하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 누렸던 관심과 찬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모와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입니다. 그러니 외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노인학 교수도 제 늙음을, 간병인도 제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인학 교수는
늙음의 특성과 의미를 연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간병인은 죽음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을 돌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지금부터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옆에 미인이 앉으면 노인도 좋아하지만 옆에 노인이 앉으면 미인은 싫어한다. 이 말은 인간의 외모와 나이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외모와 젊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가꾸는 데 내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파봐야 건강의 가치를, 늙어봐야 시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건강과 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항상 튼튼할 것 같고 시간이 무한히 주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돌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째, 권력이 너무 크면 철창 신세가 되고 재산이 많으면 쪽박 신세가 된다.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하고 재산을 불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지나친 권력과 재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려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점점 더 커지는 기대와 욕망은 결국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됩니다. 행복의 핵심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욕망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평균도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사람도 덤벼든다. 건강이 약해지면 작은 평균도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비슷하게 사회적 입지가 약하면 주변에서 하찮은 사람들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 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고 입지가 약해졌다면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여덟째, 세도가 등등할 때는 사돈의 팔천도 모이지만 쇠락하면 가까운 형제도 떠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실패와 쇠락을 경험할 때입니다. 한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 있었던 사람들인지 깨닫는 순간은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 경험은 씁쓸하면서도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성공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떠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째,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월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째, 늙은이는 남은 시간을 황금처럼 여기지만 젊은이는 남은 시간을 강변의 돌처럼 여긴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황금처럼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사용할 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늙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은 단지 노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보내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늘 우리 편일 것 같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로 시간이 내 편이었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젊을 때는 한 해가 무한히 반복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짧아지고 1년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은 늙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음과 늙음, 재산과 건강,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젊어서는 재력이 필요하고 늙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재력이 곧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비를 대고 약을 사는 데 쓰일 뿐 그 돈이 삶을 되돌려 주지는 않으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젊을 때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고 늙어서 그 돈을 모두 쓰며 건강을 되찾으려 애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둘째, 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억울하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음이 억울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더 늘리려 애쓰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또한 인물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늙음을 더 억울하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 누렸던 관심과 찬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모와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입니다. 그러니 외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노인학 교수도 제 늙음을, 간병인도 제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인학 교수는 늙음의 특성과 의미를 연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간병인은 죽음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을 돌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지금부터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옆에 미인이 앉으면 노인도 좋아하지만 옆에 노인이 앉으면 미인은 싫어한다. 이 말은 인간의 외모와 나이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외모와 젊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가꾸는 데 내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파봐야 건강의 가치를, 늙어봐야 시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건강과 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항상 튼튼할 것 같고 시간이 무한히 주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돌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째, 권력이 너무 크면 철창 신세가 되고 재산이 많으면 쪽박 신세가 된다.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하고 재산을 불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지나친 권력과 재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려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점점 더 커지는 기대와 욕망은 결국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됩니다. 행복의 핵심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욕망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평균도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사람도 덤벼든다. 건강이 약해지면 작은 평균도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비슷하게 사회적 입지가 약하면 주변에서 하찮은 사람들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 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고 입지가 약해졌다면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여덟째, 세도가 등등할 때는 사돈의 팔천도 모이지만 쇠락하면 가까운 형제도 떠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실패와 쇠락을 경험할 때입니다. 한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 있었던 사람들인지 깨닫는 순간은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 경험은 씁쓸하면서도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성공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떠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째,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월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째, 늙은이는 남은 시간을 황금처럼 여기지만 젊은이는 남은 시간을 강변의 돌처럼 여긴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황금처럼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사용할 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늙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은 단지 노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보내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